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달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국정감사는 다양한 시각으로 지역의 정책과 현안 사업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전남 지역 주요 현안과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024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전남 지역 주요 현안들 살펴볼 텐데요. 가장 뜨거운 이슈가 역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이 문제를 짚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역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요. 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1일이었죠.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해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렸다고 그럽니다. 작년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실시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전남도청을 찾은 국회의원들의 그 질의를 살펴보면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요. 또한 의대 유치 설립과 관련해서 또한 기본소득, 또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등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그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상황이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양부남 의원의 질의 내용인데요. 양 의원께서는 지난 10년 동안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광주 전남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갔는데 아직은 답보 상태다. 특히 이제 최근 광주시장 강기정 광주시장의 무한 군민들에 대한 양심불량 군민이라는 말 등 좀 국민들의 마음을 상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로 해서 무한 국민들이 좀 마음이 좀 상해 있다, 언짢아 있다. 그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없는지 같이 이제 국감장에 참석해 있는 강기정 시장님께 질의를 했었고요. 강기정 시장님은 흔쾌히 사과의 뜻을 표시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수년째 이 논의 절차가 제자리 걸음인데요. 군공항이 아무래도 이 국가 안보 시설인 만큼 중앙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이 기부대 양육 방식의 이전 형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시나 전남도 나아가서 무안군이 해결할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언컨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과거 핵 폐기물 처리장, 방패장이라고 그러는데요. 방패장 유치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부에서는 광주시와 전남도 또 무안군이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과거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2, 3년 전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광주 군공항 이전, 나아가 군공항 이전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규모 국책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자체가 개입해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요. 중앙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상황이 바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답보 상태인 거죠. 현재 경주시, 그러니까 한국수력 원자력공사도 경주시에 있거든요. 또 방패장 당연히 이제 경주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현재 방패장 관련돼서 수력 원자력 공사 관련해서 현재 경주의 경제의 한 30%를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경주의 많은 오피니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방패장을 유치를 못했다면 현재의 경주시의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제학자인 저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 군공항을 이전하는 그 지역은 분명히 경제적인 이득이 상당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또 이 전남의 뜨거운 감자하면 이 전남의대 유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남권 의대 설립 필요성은 언급이 됐지만 그 밖에 다른 내용들은 다뤄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정말 좋은 질문인데 의과대학 병원이 전무한 전남에 생존할 수 있는데도 사망한 환자의 지표, 환자 수의 지표를 살펴보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생존할 수 있는데도 사망한 환자 수에 대해서 전남이 17개 시도 가운데서 5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의 국감 자료에 의하면은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전남도 병원 응급실을 찾은 그 환자 수, 그래서 응급실을 찾아서 사망한 환자 수를 살펴보면은 광주가 7.2명, 전남이 8.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따라서 전남에서 찾은 응급실 환자 사망률이 광주시보다 1.4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는 분명히 의과대학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은 또한 의과대학이나 의과대학 병원이 없는 전남의 의료 취약성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북권의 순천대학의 의과대학 유치, 또 서부권의 목포대학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서로 양 지역이 동북권과 서부권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이 기본소득에 대한 질의가 예. 참 많았는데요. 현금성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한지, 이게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많은 질의가 바로 기본소득 관련 질의였다고 합니다. 먼저 민주당의 차현일 의원은 민생경제의 어려움, 소득의 어떤 불균형화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본소득의 지급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최근 영광군수 보궐선거 관련해서 민주당 공약이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으로 얘기가 됐었는데요. 이와 같이 전남도도 전남도민들의 여러 가지 그런 형편을 감안해서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이 우선적으로 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질문을 했고요. 반면에 국민의원 배준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영광 보궐선거, 곡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당 공약이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이었거든요. 이것이 영광군 같은 경우 100만 원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 514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네. 영광군의 총 7%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거 선심성 정치적인 포퓰리즘 아니냐,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 지사는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제 아직 검토 단계다. 그렇지만 네. 우리 이 지역의 형편상 기본소득 지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다. 또 검토 단계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국감에서는 또 인구 감소와 또 지역 소멸에 대한 논의도 참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구 문제의 경우 이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의 질의였는데요. 2023년 전남에서 순수하게 빠져나간 그 외국인을 제외한 국내 인구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전남에서 한 7,700여 명 되는 것으로 났다고 하면서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앞서야 되지 않나,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해야 되지 않냐라는 질의를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전남도의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의 차별화된 인구 증가 정책, 또 지방 소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은 지방 정부의 노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과 대책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역 소멸과 관련한 이슈 중에서 이 전남 지역 상당수 시군이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짚어주실까요? 예, 전남의 22개 시군 지자체 중 대부분이 정부에서 교부받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집행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민주당 이상식 그리고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들이 기금의 현재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3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을 살펴보면 장흥군 같은 경우는 기금 80억 가운데서 한 푼도 쓰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전남도가 기금 관련해서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16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금의 집행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살펴보면은 고흥의 경우 올해 기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네. 구례는 80억 중 0.2%인 1,900만 원. 보성군도 80억 중 0.9%인 6,900만 원만 사용하는 등 기금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반대로 신안군의 경우 80억 중 96.9%, 77억 5천만 원을 사용해서 기금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직까지도 지자체장들이 인구 감소에 대한, 지방 소멸에 대한 마인드가 매우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확한 증거가 아닐까 생각해서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이 경찰과 소방 그리고 교육청 분야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 급식 단가부터 전남경찰 기강회의 등 다양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예, 소방서 관련해서 질의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요. 또 긍정적인 대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 감사에서는 감사장이 약간의 웃음이 나왔던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요. 김문수 의원께서 지난 5월에 전남도 교육청이 주최한 2024년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방문 인원이 40만 명이기 때문에 좀 부풀려지지 않았나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이 아니다, 69만 명이 온 것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감장의 웃음꽃이 좀 피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또한 전남경찰청 감사와 관련해서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0대 여성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소위 순천 박대선 사건이라고 그러죠. 이 수사 자료가 인터넷에 유출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또 전남 경찰의 인사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불법에 대해서 기강 회의 차원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번 국감이 22대 국회가 구성되고 나서 첫 국감이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총평을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이번 국정감사의 총평 아마 본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은 언론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의대 설립, 그리고 또 기본소득, 뭐 지방 소멸, 뭐 이런 부분인데요. 정말로 한 방이 없었다. 국회의원들이 한 방이 없었고 나열식의 질문 질의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그런 조금 형식적인 국감이 아니었나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에서 핵심 이슈였었던 광주 민간공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뭐 질의가 전혀 없어서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의대 유치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어떤 질의라든지 명확한 해법이 없는 그냥 맹탕 질문인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도 그 취지는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재원 마련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개를 갸우뚱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인구 소멸 또 인구 감소 또 인구 소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남의 의지는 확고하고 차별화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당연하다고 우리 김영록 지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우리가 효과적인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김영록 지사가 국감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그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인데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모든 지방 정부의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 즉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정책이라든지 대책,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방에 대한 권한, 특히 이제 도의에 대한 그런 권한을 좀 과감하게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면 좋겠다라고 국감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원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해서 이번 국감에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사항이 바로 김영록 지사의 조금 전과 같은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아쉬움을 남는 그런 국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실은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국감입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어떤 감사위원회 입장에서 질의를 하고 또 관계기관들은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떠한 플러스 요인이 있는지, 경제적인 이득과 혜택, 또 유틸리티, 유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남도가 또 해당 관계기관이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제시해주는 이러한 것이 국정감사의 가장 큰 의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전남 도민들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전남도에 대한 또 관계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사전 질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과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러한 좀 한 발 앞서 나가는 민심의 그러한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모쪼록 국정감사에서 논의됐던 다양한 사례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가야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